율성그룹의 펜트하우스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그 자리에 앉은 임원 중 누구도 감히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모든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율성의 황제라 불리는 CEO였고 지금 그의 표정은 시베리아의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그의 손가락이 방금 보고가 끝난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소리만이 회의실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최선입니까?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철함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마케팅 본부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입을 열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예측 실패. 원인 분석은 피상적이고 해결책은 전무합니다. 다시 보고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것은 회의가 끝났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가 회의실을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복도를 걸으며 방금의 분노를 완벽하게 지웠다. 그의 얼굴은 다시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으로 돌아왔다. 그는 감정 낭비를 경멸했다. 오직 효율성과 결과만이 그가 신봉하는 유일한 가치였다. 율성그룹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그 철저한 자기 통제와 무자비한 이성이었다. 사적인 감정, 특히 약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은 그의 세계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적어도 그는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믿어왔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를 지하주차장으로 이끌었다.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왔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다시 태블릿을 켰다. 다음 회의 일정, 해외 지사 보고서, 인수합병 관련 법률 검토. 그의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그 어느 곳에도 빈틈은 보이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은 오직 화면의 데이터만을 좇고 있었다. 집은 그에게 또 다른 업무 공간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북의 가장 비싼 땅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차가운 콘크리트와 유리로 지어진 집은 마치 율성타워의 축소판처럼 느껴졌다. 그가 현관에 들어서자 인공지능 시스템이 주인님 귀가하셨습니다라는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그를 맞이했다. 집안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가정부에게 건네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에게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알지 못했다. 그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눈들에 의해 세심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저택 3층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위장된 공간에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비밀 지휘 통제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5명의 아이들 강지훈의 자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천재성을 타고난 아이들이었다. 첫째인 하늘 17세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해커이자 전략가였다. 그는 저택 내부의 모든 보안 카메라와 마이크를 장악하고 있었다. 아빠 서재로 직행. 예상대로군. 심박수 분당 70별. 안정 상태. 스트레스 지수 평소 대비 5% 증가. 회의가 순조롭지 않았던 모양이야. 하늘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데이터를 분석했다. 둘째, 민준 15세은 인간 심리 분석의 대가였다. 그는 확대된 화면 속 아버지의 미세 표정을 읽고 있었다. 왼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 회의실을 나올 때. 그건 억눌린 분노보다는 실망감에 가까워. 그리고 지금 서재에서. 저건 습관적인 일 중독이 아니야. 무언가를 피하려는 회피 행동이야.
민주는 아버지의 심리 프로파일을 머릿속으로 갱신하며 노트를 작성했다. 셋째 슬기 13세는 기계공학의 신동이었다. 이 비밀 통제실의 모든 하드웨어는 그녀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만든 초소형 드론 벌세의 카메라를 통해 아버지가 마실 물을 준비하는 가정부의 동선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안정적이야. 아빠가 우리 장비를 눈치챌 확률 전전 1% 미만. 하지만 난 저 무표정한 얼굴이 싫어. 로봇 같잖아. 슬기가 투덜거리며 제어판을 점검했다. 넷째 지수 10세는 숫자에 미친 금융 천재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아빠가 오늘 주주총회에서 날린 돈이 얼만지 알아 하지만 이상해. 최근 아빠의 개인 투자 패턴이 바뀌었어. 매우 보수적으로.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지수는 재무제표의 행간에 숨겨진 아버지의 의도를 읽어내려 애썼다. 그리고 막내 혜진 8세. 혜진은 다른 형제들처럼 특정 분야의 기술은 없었지만 타인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혜진은 모니터 속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슬퍼 보여. 아주 많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우는 사람처럼. 그 말에 떠들썩하던 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막내에게로 향했다. 하늘은 혜진의 말에 인상을 썼다. 감정은 데이터로 측정하기 가장 어려운 변수였다. 하지만 그는 막내의 직관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의 음향 감지 시스템을 최고로 올렸다. 강지우는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자신의 지문으로만 열리는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일과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강지훈이 꺼낸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화면을 확대한 하늘 덕분에 아이들은 그 사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강지훈과 그들의 어머니 윤서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사진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가에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스쳤다. 민준이 낮게 속삭였다. 감정적 격동, 과거 회상. 대상은 엄마. 그것은 아이들에게 충격이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항상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윤서진은 몇 년 전 집을 떠난 그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아이들도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들은 부모님의 별거가 그저 성격 차이 혹은 어른들의 복잡한 일 때문이라고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강지우는 사진을 다시 금괴에 넣고 굳은 표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보았다. 율성의 무자비한 황제 강철 같은 CEO 강지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약점. 그리고 그것은 구멍이었다.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가정, 완벽해 보이는 아버지를 관통하는 거대한 공허함. 혜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가 보고 싶구나. 우리처럼. 하늘은 모든 모니터를 껐다. 통제실은 어둠에 잠겼고 5 아이의 얼굴만 희미하게 빛났다. 침묵이 흘렀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언제나처럼 첫째 하늘이었다. 문제를 확인했다. 강지훈 CEO의 정서적 불안정성 및 그로 인한 잠재적 경영 리스크. 원인은 명확해. 가정의 불안전성.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부재.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슬기가 날카롭게 물었다. 우리는 그냥 애들이야. 아빠는 우리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지수가 반박했다. 애들이 아니지. 우린 보통 애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야. 아빠는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야. 민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지수 말이 맞아. 아빠는 지금 고장난 상태야.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어. 엄마, 윤서진 박사. 아빠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는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유아기 수준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수리해야지. 민준의 말에는 차가운 논리와 함께 형제들을 이끄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하늘이 다시 모니터를 켰다. 이번에 화면에 뜬 것은 강지훈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일정표였다. 작전을 제안한다. 목표 가정의 재구성. 최종 목표 아버지 강지훈과 어머니 윤서진의 재결합. 그는 형제들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천재들에게 주어진 복잡한 퍼즐을 만났을 때의 흥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가족에 대한 갈망이었다. 작전명은 피닉스, 불사조처럼 우리 가족을 재해서 부활시키는 거야. 하늘이 선언했다. 동의해. 지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최고의 투자 대비, 수익 ROI, 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야. 슬기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미있겠는데 최첨단 기술로 아날로그 감성을 되살린다라. 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인간 심리의 가장 복잡한 영역이군. 도전할 가치가 있어. 막내 혜진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다 같이 있으면 좋겠어. 좋아, 그럼 피닉스 작전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 하늘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했다. 1단계 정보 수집 및 분석. 우리는 부모님이 왜 헤어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아빠의 서재, 금고 속 사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엄마의 상황은 어떤지, 모든 것을. 에스늘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즉시 율성그룹의 오래된 서버 기록과 어머니 윤서진 박사의 현재 신상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다. 민준, 넌 아빠의 심리 변화를 계속 추적해. 엄마와 관련된 키워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가 필요해. 슬기, 넌 엄마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거야. 드론이든 뭐든. 지수, 넌 재무 기록을 더 깊이 파봐. 별거 당시의 자산 변동 위자료 협상 기록 혹은 제3자에게 흘러간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어른들의 이별은 돈 문제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하늘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혜진, 넌 가장 중요한 임무야. 넌 계속 아빠 곁에 있어. 우리가 기술로 놓칠 수 있는 감정의 흐름을 네가 읽어줘야 해. 넌 우리의 감정 센서야. 아이들은 각자의 임무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가 다시 피닉스 작전. 지휘 통제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3층 놀이방의 벽면 하나가 거대한 모니터 스크린으로 변해 있었고 거기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떠 있었다. 강하늘은 이 모든 작전의 총사령관처럼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춤추게 했다. 그의 눈은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목표물 1. 강지훈. 평소와 동일한 패턴. 06 30분 기상. 07시 15분 회사 도착. 하지만 목표물 2 윤서진 박사는 하늘의 말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 윤서진의 디지털 흔적은 아버지 강지훈보다 훨씬 추적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거의 하지 않았고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엄마는 유령 같아. 보안의식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율성그룹 회장 아내였던 경험 때문인가.
하늘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윤서진 박사의 연구실 서버 방화벽을 원격으로 스캔하며 감탄과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유령이라면 유령을 잡는 도구가 필요하지. 셋째, 슬기가 제어판을 조작하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서 작은 드론이 날아올랐다. 벌새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이 드론은 허밍버드 2.0이라 불렸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의 어떤 소음에도 묻힐 수 있을 만큼 조용했다. 엄마가 일하는 SJ 바이오 연구소. 건물 구조도 파악 완료. 지금부터 실시간 영상 확보에 들어간다. 한편 아이들의 목표물 겸해 윤서진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연구단지에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라 불리는 생명공학자였다. 몇 년 전 강지훈과 헤어진 후 그녀는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연구실은 그녀의 요새이자 삶의 전부였다. 그녀는 날카롭고 예리했으며 그 어떤 감상에도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더욱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었기 때문이었다. 슬기가 조종하는 허밍버드 2.0은 빌딩풍을 타고 유연하게 비행했다.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피해 환기구 근처에 조용히 안착했다. 드론의 고성능 카메라는 방음 처리된 윤서진의 개인 연구실 창문을 향했다. 곧 아이들의 지휘 통제실 메인 모니터에 한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현미경에 몰두해 있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엄마, 나. 막내 혜진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이들은 사진으로만 보던 어머니의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길 때마다 왼쪽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버릇이 있었다. 심리 상태 분석. 하늘이 명령했다. 민준이 화면을 응시했다. 집중도 최상. 하지만 미세한 긴장감이 보여. 어깨가 경직되어 있어. 단순한 연구 스트레스가 아니야. 무언가 방어적인 태세야. 넷째 지수가 재무 분석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찾았어. 이상한 점. 두 사람의 이혼은 재산 분할에서 잡음이 전혀 없었어. 너무 깨끗해. 그런데 이상한 건 엄마의 연구소야. SJ 바이오.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익명의 후원자들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했어. 현재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하늘은 두 가지 정보를 머릿속에서 교차시켰다. 어머니의 방어적인 태도, 그리고 연구소의 재정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엄마의 연구소를 압박하고 있어. 그게 엄마를 긴장시키는 원인이야. 아이들은 아버지와의 불화가 단순히 과거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새로운 연관 인물 감지. 화면 중앙에 사진 한 장이 팝업되었다. 며칠 전 열린 바이오 학회 갈라 행사 사진이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어머니 윤서진이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 옆의 남자였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매우 매력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윤서진의 등에 가볍게 손을 올린 채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누구야? 슬기가 물었다. 하늘의 손가락이 빨라졌다. 안면 인식 스캔이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니엘 김 파마신, 파마신 제약의 CEO. 최근 가장 공격적으로 M&A를 시도하는 인물이야. 그리고 하늘이 검색 결과를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율성그룹의 경쟁사야.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더 있어. 5년 전 에이펙스 바이오 인수전에서 아빠한테 처참하게 패배했어. 아빠의 오랜 적수야. 통제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었다. 민준이 사진 속 두 사람의 보디랭귀지를 분석했다. 다니엘 김은 완벽하게 편안해 보여.
소유욕과 자신감이 넘쳐. 반면 엄마는 미소는 짓고 있지만 입꼬리가 경직되어 있어. 손은 방어적으로 앞에 모으고 있고 다니엘 김의 손길을 명백하게 불편해하고 있어. 막내 혜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눈이 안 웃어. 아까 아빠가 사진 볼 때랑 조금 비슷해. 슬퍼 보여. 혜진의 직관적인 한마디에 아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저 남자 다니엘 김은 그 불행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의 가설은 곧바로 증명되었다. 슬기의 허밍버드 2000열이 새로운 영상을 전송해왔다. 윤서진의 연구소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다니엘 김이었다. 그는 어제 저녁 갈래서 만났던 것과 똑같은 값비싸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다. 손에는 거대한 꽃다발과 커피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슬기가 드론에 레이저 마이크를 작동시켰다. 미세한 창문 진동을 감지해 소리를 복원하는 장비였다. 잡음이 섞였지만 대화의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다니엘 김은 윤서진의 연구실로 거침없이 들어섰다. 서진 씨, 어제는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답군요.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어딘가 인위적이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 대표님, 여긴 어떻게... 연구소는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다니엘 김은 웃었다. 그런 쌀쌀맞은 말이 서진 씨 매력이긴 하지만 당신의 그 대단한 연구 자금난 때문에 곧 중단될 위기라면서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바이오계의 큰 손실이죠.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무세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윤서진이 경계했다. 다니엘 김은 꽃다발을 그녀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나와 파마신이 돕겠다는 겁니다. SJ 바이오를 우리 산하로 들이세요. 내가 당신의 연구를 그리고 당신을 완벽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나와 손을 잡아요. 강지훈이 절대 줄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주겠습니다. 아이들은 분노로 숨을 참았다. 저 자식, 슬기가 욕설을 내뱉을 뻔했다. 지수가 상황을 정리했다. 전형적인 적대적 인수 수법이야. 먼저 목표물 SJ 바이오의 자금줄을 막아서 위기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 구세주인 척 접근해서 헐값에 집어삼키는 거지. 엄마의 연구 성과를 통째로 빼앗으려는 속셈이야. 하늘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엄마의 연구만 원하는 게 아니야. 엄마 자체를 원해. 그리고 아빠에 대한 복수도 겸하고 있지. 그는 지금 3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야. 엄마의 기술, 그리고 아빠의 자존심.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했다. 피닉스 작전은 단순한 가족 재결합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한편 율성그룹의 CEO 집무실. 강지훈은 여느 때처럼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은 평소 같지 않았다. 비서가 다음 주 일정 브리핑을 하던 중 무심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회장님, 차세대 리더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파마신의 다니엘 김 대표와 윤서진 박사도 연사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강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모니터를 통해 그의 생체 신호를 추적하고 있던 아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감지했다. 아빠 심박수 급상승 분당 95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급증.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니엘 김, 그리고 윤서진이라. 그는 비서를 물러가게 한 뒤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검색했다. 아이들이 보았던 바로 그 갈라 행사 사진이었다. 차세대 바이오 리더 윤서진 박사와 파마신의 다니엘 김 대표. 기사는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강지훈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모니터 속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다니엘 김을 잘 알았다. 그가 얼마나 집요하고 무자비한 남자인지, 그리고 그가 윤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나 존경이 아니었다. 소유욕이었다. 아빠, 지금 화났어. 혜진이 속삭였다. 아니, 그 이상이야. 민준이 아버지의 표정을 분석하며 말했다. 분노, 그리고 혼란, 질투.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야. 수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통제불능으로 터져나오기 직전이야. 강지우는 태블릿을 덮어버렸다. 그리고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지휘 통제실은 침묵에 잠겼다. 아이들은 방금 목격한 두 개의 장면, 즉 어머니를 위협하는 포식자와 그 사실을 모른 채 질투심에 사로잡힌 아버지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문제는 두 배로 복잡해졌다. 그들은 헤어진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노리는 위험한 적과도 싸워야 했다. 하늘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피닉스 작전 1단계 수정안. 상황이 변경됐다. 장애물 다니엘 김의 위협 수준 심각으로 격상.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분석만 할 수 없어.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민준 아빠의 질투심은 변수야. 위험하지만 잘만 이용하면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 아빠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된 자극이 필요해. 아빠가 다니엘 김을 단순한 연적이 아니라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해. 엄마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지수 파마신과 다니엘 김의 모든 비리 약점을 샅샅이 뒤져. 그가 엄마를 압박하는 데 쓰는 수법 그대로 돌려줄 거야. 슬기 허밍버드는 이제 단순한 관찰용이 아니야. 필요하다면 방해 공작도 준비해. 슬기의 눈이 반짝였다. 좋았어. 다니 이엘 김의 차 해킹 정도는 30초면 충분하지. 아니, 아직은. 하늘이 제지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야. 재결합이야. 다니엘 김을 무력화시키되 그 과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자연스럽게 접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아빠가 엄마의 위기를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우연을 가장해서. 하늘은 지휘 통제실 화면에 새로운 작전도를 띄웠다. 1단계 기억 조작 및 위기인식, 피닉스 작전. 1단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지휘 통제실은 마치 중요한 군사 작전을 앞둔 지휘소처럼 긴장감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하늘이 메인 스크린에 복잡한 순서도를 띄웠다. 1단계 작전 목표 통제된 교차 및 기억 자극. 우리는 두 목표물이 우연히 마주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자극할 방아쇠를 당긴다. 하늘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눈은 승부사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저녁 식사다. 하늘이 계속했다. 아빠의 오늘 저녁 일정은 율성 호텔에서 열리는 무역협회 만찬이다. 지루하고 의례적인 식사지. 이걸 취소시켜야 해. 하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강지훈의 비서 시스템에 침투해 만찬 주최 측의 이름으로 긴급 보수 공사로 인한 만찬 취소라는 가짜 이메일을 발송했다. 완벽하게 위조된 공문서 파일까지 첨부했다. 몇 분 후 강지훈의 비서실은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의 비서는 당황했다. 즉시 다른 레스토랑을 예약해. 강지훈의 무미건조한 명령이 떨어졌다. 비서가 급히 대안을 검색할 때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특별한 비즈니스 만찬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팝업 광고가 떴다. 그것은
라시엘이라는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하늘이 미리 심어둔 타겟 광고였다. 동시에 슬기와 민주는 어머니 윤서진을 향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SJ 바이오 연구소는 최근의 자금 압박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럴 때일수록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심리 프로파일을 작성했다. 슬기는 윤서진의 연구실 조교의 노트북에 라시엘, 레스토랑의 숨겨진 맛집 리뷰와 함께 파격적인 할인 쿠폰을 우연히 발견하게 만들었다. 박사님, 오늘 저녁 다 같이 회식이라도 하는 게 어때요? 마침 제가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요. 조교는 순진한 열정으로 윤서진에게 제안했다. 윤서진은 내키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지친 표정을 보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연구소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같은 장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시엘은 강지훈과 윤서진이 결혼 초기에 자주 찾던 그들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물론 지금의 강지훈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단지 비서가 추천한 조용한 레스토랑이라고만 생각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는 평소처럼 가장 구석진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테이블로 안내받았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에게 저녁 식사는 업무의 연장이었다. 몇 분 뒤 레스토랑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윤서진과 그녀의 연구팀이 들어섰다. 와, 분위기 정말 좋네요. 연구원들이 감탄했다. 윤서진은 그들의 들뜬 모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레스토랑의 익숙한 실내 장식을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이곳은 그녀가 잊으려 애썼던 기억의 장소였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내며 자리에 앉았다. 강지훈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이들은 지휘 통제실에서 슬기가 설치한 레스토랑 내부의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젠장 아빠가 엄마를 못 봤어.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았잖아. 슬기가 초조하게 말했다. 괜찮아, 아직이야. 하늘이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시각적 인지가 아니야. 청각적 자극이다. 강지훈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레스토랑에 흐르던 평범한 재즈 음악이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낮고 애절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9번. 그것은 두 사람이 신혼여행지에서 매일 밤 듣던 곡이었다. 하늘이 레스토랑의 사운드 시스템을 해킹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음악을 바꿔치기 한 것이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전신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익숙한 선율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레스토랑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윤서진을 발견했다. 그녀 역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은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수년 만의 사적인 조우였다. 강지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데이터가 충돌하는 서버처럼 혼란스러워졌다. 반면 윤서진의 표정은 혼란에서 시작해 아련함을 거쳐 이내 차가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불쾌 한 우연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의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윤서진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연구원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귓가에 울리는 피아노 소리와 등 뒤에 느껴지는 강지훈의 시선 때문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 역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뇌는 더 이상 활자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음식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작전은 2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민중과 지수가 주도했다. 시각과 청각을 자극했으니 이제 후각과 감성을 자극할 차례야.
민준이 분석 자료를 띄웠다. 엄마는 고스트 오키드라는 매우 희귀한 난초를 좋아했어. 아빠가 연애 시절 그걸 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찾았지. 문제는 그 꽃이 지금 시장에 없다는 거야. 개인 소장가들만 가지고 있어. 지수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듯 말했다. 하지만 내가 방법을 찾았지. 네덜란드의 한 개인 수집가가 비밀 경매에 내놓은 걸 포착했어. 자금은 내 비트코인 계좌에서 인출했어. 아빠가 준 용돈으로 굴린 거니까 문제없지. 지수는 익명의 구매자로 즉시 그 난초를 낙찰받았다. 꽃은 특급 배송으로 SJ 바이오 연구소에 윤서진에게 전달되었다. 거대한 상자를 열었을 때 윤서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몽환적인 흰색 꽃잎을 가진 고스트 오키드가 신비로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이 꽃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강지훈이 그녀에게 청혼한 날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에 동봉된 카드를 집어들었다. 카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이 꽃은 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강지훈이 그녀의 재능을 격려하며 자주 했던 말이었다. 윤서진의 손이 떨렸다. 강지훈 그가 왜 그 얼음장 같은 남자가 이런 감상적인 일을 할 리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다른 인물이 떠올랐다. 다니엘 김이라면 이런 일을 하고도 남았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그녀의 과거까지 샅샅이 뒤졌을 것이다. 윤서진은 분노와 함께 묘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꽃이 마치 자신을 올가매려는 덫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비서에게 당장 꽃을 치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녀의 코끝에는 그 잊을 수 없는 난초 향이 맴돌았다. 아이들의 지휘통제실은 토론으로 뜨거웠다. 작전 실패야 엄마가 꽃을 치워버렸어. 슬기가 실망한 듯 소리쳤다. 아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실패가 아니야. 오히려 성공적이야. 엄마는 지금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어. 과거의 좋은 기억, 강지훈과 현재의 불쾌한 압박, 다니엘 김 사이에서 우리는 그 균열을 더 벌리기만 하면 돼. 문제는 엄마가 이 모든 우연을 다니엘 김의 소행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하늘이 지적했다. 우리의 개입이 오히려 적을 돕는 꼴이 될 수도 있어. 민준이 동의했다. 맞아, 엄마에게 다니엘 김은 위협으로, 아빠는 과거로 인식되고 있어. 이 구도를 바꿔야 해. 아빠가 현재의 보호자로 등장해야 해. 한편 강지훈은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는 비서팀을 닥달했다. 그날 만찬이 취소된 정확한 경위를 다시 보고해. 그리고 라시엘 레스토랑의 그날 저녁 예약자 명단, 사운드 시스템 로그까지 전부. 그의 분석적인 뇌는 이 모든 우연을 납득할 수 없었다. 무언가 거대한 흐름이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 보안 시스템까지 다시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서재에서 막내 혜진과 마주쳤다. 혜진은 잠옷 차림으로 물을 마시러 나왔다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빠한테서 그리운 냄새가 나요. 강지훈은 그리운 냄새라는 아이의 엉뚱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방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혜진의 말은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립다는 감정, 그가 수년간 봉인해 두었던 그 감정. 그는 윤서진을 그리고 그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아빠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자신의 감정, 그리고 주변 상황 모두를. 민준이 말했다. 좋아,
혼란은 변화의 첫걸음이니까.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빠의 그 혼란을 정확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위기감으로 하늘은 새로운 작전 파일을 열었다. 1단계는 기억을 흔드는 거였다면 2단계는 적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다. 아빠는 아직 다니엘 김을 단순한 연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다니엘 김이 엄마의 연구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지수가 물었다. 하늘은 율성그룹의 보안팀과 파마신의 주식 변동, 그래프를 동시에 화면에 띄웠다. 다니엘 김은 지금 SJ 바이오를 집어삼키기 위해 불법적인 주가 조작과 해킹을 시도하고 있어. 지수, 넌 파마신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슬기, 넌 다니엘 김이 고용한 해커들의 흔적을 찾아. 우리는 그 증거를 잡아서 아빠의 책상 위에 우연히 떨어뜨릴 거야. 아이들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른들의 감정 문제에 개입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이었다. 그들의 어머니를 지키고 아버지를 각성시키기 위한 5 천재의 전면전. 피닉스 작전은 이제 막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넥세우스 타워에서 열리는 하이테크 자선 갈라는 서울의 기술 및 비즈니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였다. 수백 명의 저명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모습은 연 회장의 크롬과 유리기둥에 끝없이 반사되었다. 공기는 인맥을 쌓으려는 열기와 거짓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율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의 존재는 필수적이었다. 그의 슈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그 자체였다. 반면 저택의 3층 지휘통제실은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5 아이는 각자의 스테이션 앞에 앉아 있었다. 갈라 연 회장은 소음이 심해. 신호 간섭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확보한 사설 대역폭이라면 문제 없을 거야. 하늘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연 회장의 모든 보안 카메라 피드를 해킹하여 아버지를 위한 최적의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다. 작전 준비 완료. 셋째 슬기가 제어판에 스위치를 올렸다. 오늘 아침 아빠가 가장 아끼는 다크 네이비 슈트에 라펠 핀을 업그레이드 해뒀어. 초소형 마이크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지. 그리고 독수리 강지훈의 암호명에게 전달될 핵심 장비.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케이스를 가리켰다. 그것은 피부에 이식 가능한 나노 이어피스였다. 이 미세한 장치는 며칠 전 아이들이 아버지의 비타민 영양제에 몰래 섞어 넣어 이미 강지훈의 체내에 자리 잡은 상태였다. 슬기는 이 장치가 오직 자신들의 암호화된 주파수에만 반응하도록 설계했다. 우리가 활성화하기 전까지 아빠는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모를 거야. 음질은 완벽 그 자체지. 슬기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녀에게 불가능한 기술은 없었다. 윤서진은 다른 입구를 통해 홀로 도착했다. 그녀는 이런 행사를 경멸했지만 SJ 바이오 연구소는 자금이 필요했고 이곳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녀는 심플한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치장을 한 사람보다도 돋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자신감을 억지로 표출하며 군중을 헤쳤다. 그녀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거만하게 얹혔다. 서진 씨 오늘 정말 숨이 멎을 듯 아름답군요. 이 방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혁신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다니엘 김이 그녀 곁에 나타났다. 그의 미소는 눈부셨지만 어딘가 포식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윤서진을 이끌고 군중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의 손길은 그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소유권을 주장하는 듯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강지훈은 그들을 보았다. 샴페인 잔을 들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다니엘 김의 손이 윤서진의 허리에 머무는 광경은 그의 내장 깊숙한 곳에서 차갑고 낯선 불길을 지폈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이런 원시적인 소유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던 아이들은 그 급격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심박수 분당 98, 아드레날린 급상승, 독수리가 독수리, 다니엘 김의 암호명과 불사조, 윤서진의 암호명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둘째, 민준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다. 반응하고 있어. 3장에서 계획한 질투심 유도 작전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그는 지금 다니엘을 영역을 침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제 독수리의 다음 수를 기다리자. 다니엘 김은 이 무언의 도발에 만족하며 윤서진을 이끌고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명백한 권력 과시였다. 강 회장님, 이런 데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이사회실 밖에서 뵈니 거의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하긴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재무제표 안에서만 살아 숨쉬니까요. 다니엘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경멸이 배어 있었다. 윤서진은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녀는 다니엘의 팔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더 단단히 그녀를 붙잡았다. 다니엘 씨, 제발. 여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녀의 작은 항의는 무시당했다. 그녀는 전 남편인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늘 그렇듯 차가운 무관심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의 침묵은 여느 때처럼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거웠다. 다니엘은 마치 승자처럼 웃으며 주변에 모여든 작은 무리를 향해 말했다. 방금 윤 박사님께 그녀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의 부재 때문에 그 연구가 좌절되기에는 너무나 아깝죠. 어떤 지도자들은 그는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알고리즘은 이해할지 몰라도 열정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휘 통제실에서 하늘이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그는 이어피스 활성화 키를 눌렀다. 강지훈의 귀 속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클릭음이 울렸다. 강지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 이 세상에서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아빠, 하늘이에요.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강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하늘이라고 어떻게 그의 머릿속은 이 상상도 못한 보안 침투와 불가능한 상황을 계산하느라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고 정확했다. 시간 없어요. 다니엘 김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는 엄마를 돕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공격하는 게 바로 저 사람이에요. 지수 보고해. 뒤이어 넷째 지수의 높지만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다니엘 김은 세계의 유령 회사를 통해 SJ 바이오의 투자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압력을 넣어 자금 지원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바이오스톰이라는 해커 그룹에 자금을 대고 있어요. 그들은 오늘 밤 엄마의 서버에서 모든 연구 데이터를 훔쳐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보는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지훈을 강타했다. 이것은 라이벌의 낭만적인 구애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연구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었다. 다니엘 김은 윤서진을 얻으려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파산시키고 그녀의 연구를 빼앗고 율성을 향한 자신의 비참한 전쟁에서 그녀를 트로피로 이용하려던 것이었다. 차가운 질투심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그 자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집중된 분노가 대신했다. 다니엘은 여전히 강지훈의 대답을 기다리며 열정에 대한 조롱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훈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가 한 걸음 내딛자 주변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 했다. 열정이라 미스터 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다니엘과 윤서진 사이로 파고들어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윤서진을 놓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전 아내와 포식자 사이에 서 있었다. 당신은 야망과 절도를 혼동하는 사람치고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참 가볍게 사용하는군요. 강지훈의 말에 다니엘의 미소가 굳어졌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모르시겠다고. 강지훈의 시선은 치명적이었다. 귓속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계속 증거를 속삭였다. 골드리프 인베스트먼트, 퍼시픽 벤처 캐피털, 그리고 에이콘 홀딩스, 당신의 유령 회사들이죠. 다니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강지훈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비전에 대해 말하지만 훔칠 수 있는 것만 보는군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을 쥐어짜는 법밖에 모릅니다. SJ 바이오의 자금줄, 바이오스톰 해커들. 그게 당신의 방식입니까? 그제야 강지훈은 고개를 살짝 돌려 윤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다시 다니엘을 향해 말했다. 윤 박사의 영혼은 혁명적입니다. 당신 같은 기업 하이에나가 차지할 전리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실패한 경영자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자산이 아닌 그녀를 방어하고 있었다. 당신은 강지훈의 목소리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깊게 울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지도자가 아니야. 기생충이지. 그리고 율성은 기생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에서 손 떼. 그녀에게서 떨어져.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숨겨둔 유령 회사, 해외 계좌, 그리고 당신이 훔쳐서 이룬 그 모든 평판을 내가 직접 산산조각 낼 테니까. 내 말 알아들었습니까? 연 회장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토록 유창하던 다니엘 김은 완전히 폭로당하고 굴욕감에 휩싸여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어라 중얼거리다이내 군중 속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방금 전까지 흥미진진하게 드라마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끔찍한 처형을 보지 못한 척 시선을 피했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강지훈을 애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이용했던 그 차갑고 논리적이기만 한 기계는 사라졌다. 그녀의 앞에는 방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지금 심장이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휘 통제실에서는 아이들이 폭발했다. 해냈어. 슬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게 우리 아빠지. 지수가 환호했다. 하늘은 비로소 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분석을 마쳤다. 작전 2단계 완료. 독수리가 독수리를 격퇴하고 불사조를 보호했다. 완벽한 승리야. 하지만 강지훈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충격에 빠진 윤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가 가라앉은 뒤 복잡하고 낯선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제불능의 감정으로. 그리고 그 감정의 근원에는 그의 귓속에 울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는 아직 이어피스를 통해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갈라 행사의 소란이 가라앉은 후 이틀 넥서스 타워에서의 극적인 대결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 사람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지훈은 율성그룹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 전체를 소집해 으르렁거렸다. 내 귀에, 내 귀 속에서 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이게 무슨 유치한 장난이지 율성의 7중 방화벽이 고작 아이들의 장난감에 뚫렸다는 말인가. 당장 이 유령의 실체를 찾아내. 이건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야. 내 통제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의 분노는 사실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통제력을 잃었고 그 중심에 그의 아이들과 윤서진이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밀어냈다. 화면에는 다니엘 김에 대한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떠 있었다. 갈래소의 공개적인 굴욕 이후 다니엘 김은 모든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를 알았다. 다니엘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남자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행동을 복귀했다. 그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효율을 무시했다. 그는 단지 윤서진을 보호하기 위해 율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사적인 감정 싸움에 사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피가 도는 듯한 생경한 감각을 느꼈다. 한편 윤서진은 자신의 연구실 SJ 바이오에 있었다. 갈라 행사 이후 기적처럼 자금 압박이 사라졌다. 익명이었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다시 돌아왔고 어떤 이들은 율성그룹의 암묵적인 보증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연구는 안전해졌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빚을 졌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복잡한 분노와 뒤엉켜 있었다. 그는 왜 이제 와서 그녀가 가장 절실했던 그 순간에는 철저히 외면했으면서 왜 하필 지금 그녀가 거의 잊었다고 생각했을 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인가. 그녀의 시선은 연구실 한편에 놓인 고스트 오키드로 향했다. 그 신비로운 흰 꽃은 여전히 꼿꼿하게 피어 있었다. 처음에는 다니엘 김의 소행이라 여겨 치워버리려 했지만 갈래에서의 일을 겪고 난 후 그녀는 이 꽃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강지훈, 그가 보낸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가 보낸 뒤늦은 신호 혹은 잔인한 농담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자신을 올가매는 것을 느끼며 머리를 흔들었다. 같은 시각 저택 3층의 지휘 통제실. 아이들은 갈래소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봤소 아빠가 다니엘 김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 기생충이라니 완전 사이다였어. 슬기가 의자를 빙빙 돌리며 환호했다. 지수 역시 흥분한 얼굴로 재무 데이터를 띄웠다. 파마신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5% 폭락했어. 다니엘 김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지. 우리의 개입이 완벽한 결과를 낳았어. 그들은 자신들의 천재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니, 완벽하지 않아.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우리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잘 봐. 그는 갈라 행사 이후에 윤서진 박사의 심리 프로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혼란, 분노, 경계심, 과거 회상. 감사라는 단어는 아주 작게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엄마는 아빠에게 고마워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민준이 냉철하게 분석했다. 우리는 엄마를 위협하는 현재의 적을 제거했어. 하지만 엄마를 아빠에게서 떠나게 만든 과거의 상처는 그대로야. 엄마에게 아빠는 여전히 자신을 버렸던 남자일 뿐이야. 어젯밤의 일은 그저 그 남자의 변덕 혹은 또 다른 방식의 통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하늘이 민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민준이 말이 맞아. 우리는 문제의 현상만 처리했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절대 다시 합쳐질 수 없어.
그는 피닉스 작전의 원래 목표를 다시 상기했다. 우리는 엄마가 왜 떠났는지, 그 과거의 상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해였다면 그 오해를 풀어야 해. 그게 우리의 다음 단계다. 작전 5단계 과거의 상처 발굴. 하늘이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했다. 지수, 넌 5년 전 엄마가 집을 나갔던 시점, 전후의 모든 재무 기록을 다시 검토해. 율성그룹 SJ바이오. 그때는 없었지만, 그리고 엄마의 친정 화신화학의 기록까지.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한테 맡겨. 지수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준, 넌 아빠의 심리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어. 그 당시 아빠의 스트레스 지수 의사 결정 패턴을 분석해. 엄마의 친정 화신화학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 상처의 실체를 알아내야만 치유할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 슬기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난 뭐해? 해킹은 하늘이 오빠가 다 하고 재무는 지수가 하는데. 하늘이 슬기를 보며 말했다. 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아빠의 서재,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 금고. 아빠가 엄마 사진을 넣어둔 곳, 그 안에 물리적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네가 만든 스파이더 보수로 그 금고를 열어야 해. 슬기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거라면 전문이지. 아이들은 다시 각자의 임무에 몰두했다. 지수는 수백만 건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5년 전 그해 가을. 지수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이상해.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회사 화신화학이 그 시기에 파산했어. 그런데 파산 직전 율성그룹이 화신화학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했어. 이미 승인된 대출이었는데. 동시에 슬기의 스파이더봇이 강지훈의 서재 금고를 열고 있었다. 초소형 로봇은 레이저 스캐너로 복잡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를 스캔했다. 사진 외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슬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스캔하여 내용을 전송했다. 그것은 윤서진이 떠나기 직전 강지훈에게 보낸 편지였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선택했죠. 당신에겐 회사가 가족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당신의 그 차가운 왕국에서 난 더 이상 숨 쉴 수 없어요. 민준이 2가지 정보를 취합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엄마는 아빠가 화신화학을 의도적으로 파산시켰다고 믿고 있어. 가족보다 회사를 선택한 냉혈한이라고. 그게 엄마가 떠난 이유야. 아이들은 침묵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야.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냉정하지만 비열하지는 않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늘은 지수가 찾아낸 율성의 대출 중단 시점과 율성그룹의 5년 전 서버 로그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맹렬하게 움직였다. 이때 율성그룹도 동시에 위기였어. 정체불명의 펀드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했어. 아빠는 율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야 했어. 화신화학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거야. 아니, 그 지원금마저도 율성 방어에 써야 했던 거지. 그럼 아빠는 엄마에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슬기가 물었다. 민준이 대답했다. 자존심. 그리고 보호라는 이름의 오만함. 아빠는 자신이 모든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내에게 회사가 위험하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거절했다고 믿고 아빠는 자신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 거야. 최악의 오해지. 잠깐만.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 방금 엄청난 걸 찾았어.
지수는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그 정체불명의 펀드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이었다. 이 펀드의 배후, 자금 흐름의 종착지가 믿을 수 없어 하늘이 지수의 화면을 자신의 메인 스크린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자금의 출처는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였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로 연결되는 희미한 디지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니엘 김. 하늘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5년 전 아빠에게 인수전에서 패배한 직후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다니엘 김은 5년 전에도 강지훈을 공격했다. 그는 율성을 통째로 삼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윤서진의 아버지 회사인 화신화학을 의도적으로 제물로 삼았다. 그는 강지훈이 율성과 화신화학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잔인한 양자택일을 강요했던 것이다. 강지훈이 율성을 택하자 다니엘은 윤서진에게 접근해 강지훈이 당신 아버지를 버렸다는 식으로 정보를 흘려 두 사람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았다. 괴물이네. 완전 악마야. 슬기가 치를 떨었다. 그는 처음부터 아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회사 그리고 엄마까지. 아이들은 이제 그들이 상대하는 적이 얼마나 교활하고 오래된 원한을 가졌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지난 5년간 어떤 오해 속에서 홀로 싸워왔는지도 이걸 당장 아빠와 엄마에게 알려야 해. 지수가 외쳤다. 하지만 어떻게 민준이 신중하게 말했다. 이건 너무 거대한 진실이야. 우리가 그냥 이메일로 보낼 순 없어. 엄마는 자신이 5년간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거고 아빠는 자신의 과거가 아이들에 의해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분노할 거야. 이건 우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가 아니야. 바로 그때 지휘 통제실의 모든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코드 레드 경보였다. 하늘의 모니터가 순식간에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였다. 이럴 수가.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니엘 김이야. 그가 움직였어. 무서운 일이야. 갈래서 줬잖아. 아이들이 혼란에 빠져 소리쳤다. 하늘이 메인 스크린에 SJ 바이오 연구소의 서버 구조도를 띄웠다. 갈래서의 패배는 플랜 A였을 뿐이야. 그는 플랜 B를 가동했어. 바이오스톰 해커그룹. 그들이 지금 엄마의 연구소 메인 서버에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목적은 모든 연구 데이터 탈취야. 코드 레드 침입 감지. SJ 바이오 메인 서버 젠장. 이건 바이오스톰이야. 하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3층 지휘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번쩍였다. 평소의 냉정함을 잃은 하늘의 외침에 동생들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다니엘 기미갈래에서의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혹은 애초에 계획했던 플랜 B로 가장 잔인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상태 보고 하늘이 소리쳤다. 방화벽 1, 2, 3이 동시에 뚫려서 그들은 관리자 권한을 우회하는 제로데이 공격을 사용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 아니야. 놈들은 엄마의 모든 데이터를 훔치려 하고 있어. SJ 바이오의 빈약한 보안 시스템은 프로페셔널 해커 그룹 바이오스톰 앞에서 종잇장처럼 찢겨나가고 있었다. 데이터 유출률을 나타내는 게이지가 10%를 넘어서며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SJ 바이오 연구소. 늦은 밤까지 남아 과거의 상처에 대해 고뇌하던 윤서진은 자신의 개인 단말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의 눈앞에서 모니터 속 데이터들이 무의미한 문자로 깨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버 접속이 안 돼. 그녀는 비상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연구소 전체의 네트워크가 마비된 후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 그 자체인 연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오빠 막아야 해. 슬기가 자신의 단말기 앞에 매달려 외쳤다. 그녀는 해커들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며 임시 방화벽을 세우려 했지만 바이오스톰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밀려왔다. 너무 많아 본넷을 이용하고 있어 수천 개의 IP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어렸다. 민주는 침착하게 바이오스톰의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 엄마의 핵심 연구 파일, 프로젝트 K만 노리고 있어. 이건 내부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공격이야. 다니엘 김이 엄마의 연구소에 첩자를 심어둔 게 틀림없어. 지수도 창백한 얼굴로 외쳤다. 놈들이 데이터를 훔친 뒤 모든 백업 서버까지 파괴할 거야.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속셈이야. 데이터 유출률이 사실을 넘어섰다. 하늘은 땀으로 젖은 손으로 키보드를 내리쳤다. 안 돼. 이대로는 못 막아. 우리 5명의 연산 능력으로는 부족해. 그들은 국가급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에겐 더 큰 무기가 필요해. 하늘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아버지에게 완전히 드러내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율성그룹 펜트하우스. 강지훈은 5년 전 화신화학 사태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다니엘 김의 교활함에 대한 분노와 윤서진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귀 속에서 갈래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하늘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아빠, 지금 당장 내 말 들어요. 비상사태예요. 강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늘이냐 이게 대체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요. 다니엘 김이 바이오스톰을 고용해서 지금 당장 엄마의 연구소를 해킹하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훔치고 있다고요. 이대로면 5분 안에 엄마의 모든 게 사라져요. 하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다니엘 김의 복수, 갈라에서의 위협, 그리고 지금의 공격. 강지훈의 혼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황제의 냉철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상황은 유출률 50%로 놈들의 화력에 밀리고 있어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율성의 메인 서버가 필요해요. 강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무엇을 원하나? 율성타워 지하 5층 크로노스 서버 코어에 대한 백도 액세스 권한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아빠의 개인 단말기로 판도라 프로토콜 요청을 보낼게요. 승인해 주세요. 당장요. 강지훈은 자신의 태블릿에 뜬 긴급 보안 요청 코드명 판도라라는 메시지를 보았다. 이것은 율성의 가장 깊숙한 곳, 그룹의 모든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관장하는 핵심 서버에 대한 접근 요청이었다.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정체불명의 해커 설령 그게 아들이라 할지라도 에게 제국의 심장을 내주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문과 홍채를 스캔했다. 승인한다. 그 순간 3층 지휘 통제실은 거대한 빛에 휩싸인 듯했다. 하늘의 모니터에 떠있던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율성그룹의 어마어마한 서버 자원과 연결되며 수만 개로 증식했다. 연결됐다고 하늘이 환호성을 질렀다. 슬기 율성의 방화벽 시스템을 SJ 바이오 서버에 이식해 지수 율성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바이오스톰의 자금 흐름과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민준놈들의 심리 프로파일링을 계속해 약점을 찾아 아이들은 다시 전의를 불태웠다. 다섯 천재의 두뇌는 이제 율성이라는 거대한 거인의 몸체와 결합했다. 하늘의 손가락은 이제 단순한 방어자가 아니었다. 그는 공격에 나섰다. 좋아, 바이오스톰 꼬맹이들아.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지.
그는 율성의 연산 능력으로 바이오스톰의 수천 개의 본넷을 역으로 장악하기 시작했다. SJ 바이오 연구소의 윤서진은 절망 속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데이터 유출률이 70%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친 듯이 올라가던 숫자가 72%에서 멈췄다. 그리고 숫자가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71%, 70%. 마치 누군가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말도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모니터에 정체불명의 방화벽 로고가 떠올랐다. 거대하고 복잡한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로고에 희미한 워터마크. 그것은 율숭의 이니셜 YS를 형상화하고 있었다. 강지훈, 지휘통제실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었다. 바이오스톰의 리더가 우리 함정을 물었어. 민준이 외쳤다. 하늘이 바이오스톰의 리더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고의로 프로젝트 K의 가짜 파일을 미끼로 던졌고 그가 그것을 무는 순간 하늘과 슬기는 그를 율성의 서버 자원으로 만든 가상 허니팟에 가두어 버렸다. 잡았어. 역공 시작. 하늘이 명령했다. 지수 증거 확보해. 지수가 율성의 시스템을 이용해 바이오스톰의 서버에 침투. 그들의 계좌 내역과 다니엘 김의 파마신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모든 기록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이거면 다니엘 김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완벽한 증거야.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율성 내부 보안팀은 이 정체불명의 아군 해커 하늘과 적과 싸우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법무팀 그리고 검찰 쪽 라인을 연결해. 다니엘 김을 잡을 증거가 확보됐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감탄할 시간이 아니었다. 데이터 유출률은 0%로 돌아왔고 바이오스톰의 네트워크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하늘은 그들의 서버에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 그들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바이러스였다. 지휘 통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승리를 기뻐했다. 우리가 해냈어. SJ 바이오 연구소. 윤서진은 멍하니 자신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 이메일함에 방금 도착한 메일이 하나 있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다. 메일에는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바이오스톰과 다니엘 김 사이의 모든 자금 거래 내역과 해킹 지시가 담긴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그녀가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수년 만에 듣는 깊고 복잡한 감정이 섞인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 씨, 괜찮소. 강지훈이었다. 윤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당신이...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귓속의 이어피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환호성을 애써 무시하며 말했다. 다니엘 김은 내가 처리하겠소. 당신의 영혼은 안전할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이 아닌 미묘한 피로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어떻게 막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말했다. 다시는 당신의 것을 잃게 두지 않겠소. 바이오스톰. 해킹 사건과 파마신 대표 다니엘 김의 정역 체포는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율성그룹의 CEO 강지훈과 관련된 과거의 라이벌리,
그리고 천재 과학자 윤서진을 둘러싼 치정극처럼 사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했다. 강지훈이 검찰에 넘긴 증거는 완벽했고 다니엘 김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5년 전의 복수극은 물론 현재의 범죄까지 모두 발각되고 말았다. 율성그룹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강지훈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도시의 풍경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귀 속에 남아있는 듯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 절박했던 코드 레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우연들, 레스토랑의 음악 사라진 만찬 일정, 그리고 갈래서의 결정적인 정보까지. 그 모든 것이 그의 아이들 피닉스 작전의 소행이었음을.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서재로 향하는 대신 그의 발걸음은 3층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열었다. 5 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호성도 변명도 없었다. 방은 어제까지의 전쟁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방 한가운데에는 5대의 슈퍼컴퓨터와 서버렉이 그들의 업적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마치 이사회를 기다리는 임원들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첫째,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하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분노해야 하는가? 자신의 사생활과 회사의 보안을 농락한 아이들을, 아니면 자신을 구해준 이 작은 천재들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강지훈은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슬기가 설계한 드론의 잔해 지수가 분석한 재무제표가 널려 있었다. 민준의 심리 프로파일 노트와 혜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막내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이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엄마도 같이 저녁 먹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강지훈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혜진과 눈을 맞췄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올려다보았다. 너희가 모든 것을 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다니엘 김, 그리고 5년 전 그 일까지.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퍼즐이 남았어요. 엄마는 아직 진짜 이유를 몰라요. 아빠가 왜 5년 전에 화신화학을 도울 수 없었는지. 하늘은 태블릿을 조작했다. 우리가 사이버전을 치르는 동안 지수가 5년 전 다니엘 김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재구성했어요. 화면에는 5년 전 율성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와 화신화학의 파산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배후에 다니엘 김이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회사를 택하고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실은 아빠는 다니엘 김으로부터 회사와 가족 모두를 지키려다 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던 거예요. 강지훈은 화면 속 증거를 보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그가 수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그는 율성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자금을 동원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화신화학을 지원할 여력을 잃었다. 그는 그 사실을 참아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약점이었고 그의 자존심이었으며 그가 홀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다. 이걸 엄마에게 보내야 해요. 우리가 아닌 아빠가. 민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지금 아빠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5년 전의 배신감에 지금의 구원을 더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증거만이 엄마의 오해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진심도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단순한 구원자가 아닌 상처받은 인간으로 바로 수려하고 있었다. 다음날 윤서진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강지훈을 만났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니엘 김의 배신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강지훈의 구원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강 회장. 내 연구실을 지켜줘서. 하지만 왜죠? 5년 전에는 그렇게 냉정하게 내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당신이. 그녀의 눈에는 감사 대신 원망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내가 보낸 게 아니오. 우리의 아이들이 찾아냈소. 윤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았다. 그 안에는 5년 전 다니엘 김이 어떻게 율성과 화신화학을 동시에 공격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강지훈을 원망했던 바로 그 사건의 진실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니엘 김은 그때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황제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율성을 지켜야 했어. 그게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조슈아,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 그게 내 오만이었고 내 잘못이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다. 윤서진은 태블릿을 든 채 주저앉았다. 그녀의 5년간의 분노 강지훈을 향한 원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미워했던 것은 강지훈이 아니라 다니엘 김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냉정함이 아닌 그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독한 무게를 보았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미안하오. 너무 늦게 말해서. 윤서진은 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5년이라는 거대한 얼음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의 거대한 저택 다이닝룸에 7개의 식기가 준비되었다. 강지훈과 윤서진이 마주 앉았고 그 사이로 5아이가 자리를 채웠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완벽한 화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탐색전에 가까웠다. 가정부는 이 기묘하고도 기적적인 광경에 놀라 걸음을 멈출 뻔했다. 슬기가 포크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런 젠장. 그녀가 욕설을 내뱉자마자 윤서진의 눈썹이 올라갔다. 강슬기, 말버릇. 윤서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슬기가 어깨를 움츠렸다. 강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거의 처음 보았다. 하늘이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피닉스 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삭제 처리했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삭제하지 마라. 그건 우리 가족의 역사다. 그리고 하늘아. 그가 첫째 아들을 바라보았다. 율성그룹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 개발.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구나. 물론 대학에 간 이후에. 하늘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천재처럼 수줍게 웃었다. 민주는 부모님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대신 조용히 스테이크를 잘랐다. 그는 더 이상 분석이 필요 없음을 알았다. 지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기업이 마침내 구조조정을 마치고 새로운 성장을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해낸 최고의 투자였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예상 수익률은 무한대였다. 막내 혜진이는 왼쪽의 아빠와 오른쪽의 엄마를 번갈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포크로 완두콩을 찍어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 드세요. 그리고 다른 완두콩을 아빠에게 내밀었다. 아빠도 드세요.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어떤 전략이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온기가 식탁을 감싸고 있었다.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었다. 그리고 맞은편에 윤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희미한 희망이 공존했다. 그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다시 집에 온 걸 환영하오, 서진 씨. 그 말에 5아이의 작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되었다.